그러면 이제 다쳤네. 좀 리눅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리눅스, 얘는 뭘까요? 리눅스라는 게 대체 뭘까요? 운영체제죠.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운영체제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얘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리눅스를 사용하는 이유. 우선 리눅스를 지금 좀 나눠보자면, 일반인,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 개발자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의 사용, 이런 사람들을 위한 리눅스가 있고, 서버 운영을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리눅스가 있어요. 두 가지 나눠서 말했는데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의 사용이라는 거는 운영체제로서 우리가 윈도우 사용하듯이 리눅스를 쓰겠다라는 사람인 거고, 근데 이제 메인 운영체제로 리눅스를 쓸 수는 없죠. 왜냐면 이제 조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리눅스라는 이 환경이 CLI라는 환경이 있어요. 그 글자로만 가지고 다루는 환경인데, 인터페이스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윈도우는 GUI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고, 얘는 클라이언트 라인 인터페이스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이제 시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리눅스에는 시각적인 요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데스크탑을 하나 사가지고 그 운영체제를 리눅스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서버 운영 목적으로 좀 많이 씁니다. 서버 역할을 하기 위한 운영체제, 이런 용도. 어쨌든 둘 다 운영체제예요. 개념은 같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운영체제가 맞고, 근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홍대병 걸린 사람들 있죠? 나는 뭐 좀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뭐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좀 더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윈도우나 맥 이런 거 쓸 때 나는 좀 더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리눅스 쓸 거야,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잘 안 쓰고, 그래서 서버 운영 목적으로 대부분 쓴다. 열이면 거의 9.9. 그러면 서버 운영 목적인데, 여러분들 집 컴퓨터에다가 뭐 리눅스 설치해서 평생 리눅스 쓸 거 아니죠? 리눅스를 배워야 하는 이유와 목적, 얘는 서버 역할을 하기 위한 운영체제의 좀 큰 그림을 알기 위한 정도. 그래서 리눅스라고 해도 다 버전별로 다릅니다. 윈도우도 보면은 98, XP, 비스타, 7, 10, 11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대부분 요즘에는 뭐 윈도우는 10이나 11 쓰죠. 이런 것처럼 리눅스도 버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버전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좀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좀 레드햇 계열을 쓸 거예요. 레드햇. 여기서 배포한 리눅스를 쓸 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는 센토스, 센토스라고 있는데, 여기도 버전이 많습니다. 센토스, 그 중에서도 센토스 7, 센토스 7을 쓸 거예요. 뭐 지금 이게 뭐가 뭔지 몰라도 돼요.
리눅스 과정 자체가 끝날 때까지 이게 뭔지 모른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습니다. 어.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레드햇 계열 말고도 우분투 쓴다던데. 네, 우분투도 써요. 근데 수업에서는 단지 CentOS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한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설치하는 방법도 다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리눅스는 누가 배워야 좋을까요? 일단은 개발자겠죠. 개발자가 배우면 좋습니다.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자 하면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은 서버 지식을 거의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서버 지식을 아는 개발자라면 이점이 크겠죠. 남들 모르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리눅스는 서버 운용이라고 했으니까 서버를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종, 여기에는 서버 엔지니어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루는 서버에 올라가는 프로그램 코드로 짜놓은 거 있죠? 이걸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자가 해요. 그래서 보통 개발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고,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봐야 서버에 올리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왜 배워야 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깊게 생각해 볼 필요 없이 개발자가 코드도 짜고 짠 코드를 서버에 올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을 고용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돈 추가로 안 나가도 되니까 경쟁력이 더 높죠. 그리고 같은 직무에 지원한 사람과도 좀 더 가치가 높고, 그러면 경력을 좀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서버 조금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개발자니까 서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지식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얘는 코드만 짤 줄 아는 게 아니라 서버도 조금 알고 있네, 이러면서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지원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 말씀드리자면 실무에 있는 현직 개발자 중에서도 그냥 코드만 짤 줄 아는 사람이 좀 많아요. 리눅스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제 좀 상위 0.1% 그런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좀 한 분야만 좀 주구장창 판 사람들은 알 수가 없겠죠. 경험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으면 시간 내서 좀 더 심화적인 부분까지 공부하면 좋은 거고, 그리고 또 내가 개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인 개발자 이런 거 있죠. 내가 코딩으로 창업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 서비스를 하겠다, 웹 제작하거나 또는 운영, 공부해서 결과물 만들어내고 싶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얘는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가 뭐냐면 운영하고 싶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창업해도 되고, 창업하고 나면은 이 서비스를 하려면 배포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배포하려면 서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수업 초반에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기초 명령어 연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 실제로 서버에 어떤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까지 해볼 거고. 아시겠죠? 이 기초 명령어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학원에서 웹개발 수업을 듣고 있거나 뭐 들을 예정이다. 그러면 이제 이 수업을 듣고 나서 그 웹개발 뭐 또는 뭐 프로젝트성 수업 있죠? 거기서 만든 거랑 합쳐서 서비스 하시면 돼요. 어쨌든 배포하려는 프로그램의 코드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수업에서 하는 건 아니고 수업 페이지에 업로드를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학원 교과과정 완전히 끝나고 나면은 취업 준비 하겠죠? 그때 교과과정 동안 만들었던 거, 또 깃허브, 여러분들 깃허브에다가 업로드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깃허브 주소를 이력서에 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게 서버에 실제 배포까지 돼서 서비스 중이면 좋은 인상 남겠죠? 그러면 이제 신입 중에서 뭐 배포까지 해서 뭐 사이트 들어가서 뭐 기능까지 이것저것 구현해 놓으면 웬만하면 근데 그러면 합격할 겁니다. 뭐 신입이니까 뭐 질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막 안 볼 건데 높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배포까지 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에 다다를 수는 없는데 다른 부분이랑 합친다 그러면 시너지가 크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리눅스에 대한 좀 기본적인 얘기였고요. 일단은 이제 리눅스라는 서버를 설치할 예정이고, 리눅스 안에서 사용하는 기본 명령어 있죠? 그거를 먼저 익힌다고 했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리눅스를 하려면 쉘, 이 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커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널. 이 두 개를 알아야 리눅스를 쓸 수 있는데 둘 다 뭐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컴퓨터라고 해보겠습니다. 컴퓨터고,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할 건데 컴퓨터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컴퓨터 안에 뭐 그냥 부품 같은 거 들어있죠. 그 부품은 뭐 하드웨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부품은 뭐 딱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컴퓨터 조작할 때 이 컴퓨터한테 직접 명령을 내리나요? 아니죠. 뭐 키보드나 마우스 뭐 이런 걸 뭐 이용하죠. 이거는 그냥 키보드라고 하겠습니다.
키보드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두들겨서, 그러면 이 키보드는 본체랑 연결돼 있겠죠. 맞죠? 그러면 이 키보드가 얘한테 명령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키보드는 단지 버튼일 뿐입니다. 입력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뿐이지 컴퓨터 내부에 있는 하드웨어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뭘까요?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운영체제가 있어야 하드웨어의 일을 시킬 수 있고 그 결과를 모니터에다가 출력해주죠. 그래서 키보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입력한 그 결과를 모니터에다 출력해주죠. 근데 이 키보드가 직접 OS에다가 명령을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쉘입니다. 쉘. 여기 중간에 쉘이 너무 작게 그렸네. 이 쉘. 그 예전에 그 뭐지? 도스 컴퓨터? DOS? 도스 컴퓨터 같은 게 쉘이라는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사용자가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입력한 내용을 쉘이 알아먹어요. 그거를 OS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쉘이 OS한테 명령어를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은 쉘은 직접 명령도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쉘 옆에 커널이라는 게 있어요. 커널이 있는데 좀 비유를 해보자면 OS가 뭐 스페인어를 쓴다고 해볼게요. 근데 사용자는 한국인이에요. 그럼 당연히 스페인어 배운 게 아닌 이상 모르죠. 그럼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명령어는 한국어인데 쉘은 한국말 알아먹습니다. 그걸 가지고 커널에 번역을 맡겨요. 그래서 이 커널은 OS가 알아먹을 수 있는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과정 거쳐서 모니터에다가 띄워주고요.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프로세스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사용 중인 윈도우스는 UI라고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이 화면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우스 클릭이랑 뭐 키보드 입력만으로 요 쉘을 직접 컨트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윈도우나 맥이에요. 맥 뭔지 아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GUI 환경. 물론 이제 리눅스도 GUI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리눅스의 GUI는 진짜 기본적인 것만 있어요. 그래서 뭐 딱히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쉘이라는 영역에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서 리눅스라는 OS를 컨트롤하는 걸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배울 리눅스고,
운영 체제에 대해서 좀 깊게 배우려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컨트롤하는 방법이에요. 쉘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 쉘에도 당연히 종류가 많죠. 뭐 다른 거 몰라도 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는 배시쉘이라고 있어요. 대부분 배시쉘 사용합니다. 여기에다가 잠깐.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하고 작동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배시쉘 쉘의 종류가 많다고 했죠. 많다 보니까 그 쉘마다 사용하는 명령어는 같은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 상관없고 배시쉘에서 사용할 명령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면 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쉘 얘는 이제 운영 체제를 조작하기 위한 명령어 체계, 그리고 쉘마다 사용하는 명령어는 상이하다. 쉘이 많으니까 사용 익숙한 쉘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 쉘 중에서도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중적인 쉘은 우리가 사용할 배시 쉘입니다. 쉘은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게 좀 그림이 좀 복잡하진 않은데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값, 키보드를 통한 입력값을 쉘이 판단해요. 쉘이 판단하고 커널에게 이를 맡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얘한테 입력받은 거를 번역해서 OS한테 넘겨줘요. OS한테 넘겨주면 OS는 그걸 바탕으로 이 안에 있는 부품들 있죠? 하드웨어를 뭐 조작해가지고 그 결과를 모니터에다 출력해서 사용자가 볼 수 있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서버를 운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웹서버 하나를 세팅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팅 의미, 이거를 좀 설명할 건데 다 쓰고 설명할게요. 컴퓨터, 얘가 이제 물리적인 서버 구매, 얘는 다른 말로는 뭐 웹서버 역할을 한다 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 이렇게 웹서버가 된 컴퓨터를 IDC로
옮긴다. 그래서 요게 웹서버 하나를 세팅한다의 의미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디테일한 내용은 추후에 할 거고, 간단하게만 하자면 웹을 구동할 수 있는 서버, 웹서버 하나 세팅하려면 서버를 돌릴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컴퓨터. 구매라고 했지만 그럴듯한 컴퓨터면 서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운영체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윈도우죠. 이 윈도우라고 해서 서버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냥 리눅스라는 게 서버 역할 하는데 가성비가 제일 좋아서 그런 거예요. 효율 면에서 우수하죠. 그래서 실제로 운영 중인 대부분의 서비스 운영체제가 리눅스예요. 그 다음에 웹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자, 이 운영체제 하나만 가지고서는 웹서버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운영체제 안에서 웹서버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이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냐면 아파치, 엔진엑스 이런 게 있습니다. 얘네 같은 거를 리눅스에 설치하고 실행해야 돼요. 실행시킨다는 걸 자세하게 풀면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 연동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이 웹서버 프로그램 자체만 실행했다 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만든 프로그램이랑 또 연동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이 컴퓨터는 웹서버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이제 웹서버 역할을 한다. 그게 되는 거죠. 둘 다 같은 말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IDC라는 게 나왔죠. IDC. 얘는 뭘까요? IDC가 뭘까요? 자, 얘의 약자는 뭐냐면 인터넷 데이터 센터. 네. 이거의 약자로 서버, 물리적인 서버를 기본적으로 모아둔 곳. 그 뭐지?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 보면은 톰 크루즈가 이제 뭐 있다고 하자면 어떤 곳에 들어가잖아요. 되게 막 기밀 문서 같은 거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게 이렇게 생긴 거 많이 있죠. 이 안에는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예요. 컴퓨터 본체인데 본체를 그냥 눕혀 놓은 것 뿐입니다. 그냥 데이터 센터고 서버가 이제 몰려 있는 곳인데, 좀 보여드리자면 IDC 이런 곳이에요. 여기에 다 눕혀져 있는 거 있죠? 뭐 비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얘네가 다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곳에다가 컴퓨터를 왜 놔야 할까요? 서버를 놔야 하는 이유.
개인 컴퓨터도 서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용 컴퓨터로 만약에 여기다가 서버를 안 넣고 웹서버를 구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게임할 때 게임으로 좀 예시를 들자면 막 서버 터졌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서버 터졌을 때 게임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렇다는 거는 어떤 서비스를 끊기지 않고 하려면 이 서버가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서버를 내가 집에서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전되거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를 계속 24시간 내내 풀가동해야 되니까 전기료 많이 나오죠. 전기료 감당 못해가지고 전기가 끊길 수도 있죠. 그럼 이 서버는 꺼지는 건데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죠. 맞죠? 그러면 큰 문제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구글 또는 뭐 네이버 좀 이런 굵직한 기업들, 근데 보면은 뭐 잘 돌아가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10년에 한두 번 정도 뭐 서버가 다운된다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가정에서 한다면 더 빈번하게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잘 안 해요.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 감당하는 거는 좀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 IDC에다 넣는 건데, 그럼 IDC는 정전으로부터 좀 자유롭냐? 라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가정보다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이 정전 발생하면 차단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서버를 한 곳에다가 모아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다운되면 문제가 커져가지고 대형 병원 있죠? 대형 병원처럼 예비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려면 집보다는 이런 전문적인 곳에서 해야 돼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그래서 서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